패턴 2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패턴 2는요. 이것 또한 사실적인 사고를 체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문제예요. 자, 패턴 1은 내용적으로 사실적 사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라면 패턴 2는 형식적으로 사실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일명 어떤 문제야? 논지 전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논지 전개 방식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도 한 문제씩 꼭꼭 나오죠. 그치? 자, 그런데 봐봐.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요. 자,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을 물을 수 있잖아.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을 수가 있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적절한 것을 골라라. 한 개, 답은 한 개잖아. 그 말은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몇 개만 적절하다는 거, 한 개 선지만 적절하다는 거야. 그치? 요 한 개 선지는요, 지문 전체의 논지 전개 방식 관통하는 하나의 방법인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논지 전개 방식 하나를 고르려면은 지문 읽다 말고 풀 수 있어? 중간중간에? 풀 수 없지. 적절한 것을 찾아라 라고 묻는다면은 이거는 지문을 다 읽은 다음에 풀어야 돼. 알았지? 자, 그런데 요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수특을 다 끝냈잖아? 수특에서 요렇게 묻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어. 거의 다 이렇게 묻더라고. 자, 봐봐.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5개 선지 중에서 4개가 적절한 선지란 뜻이야. 논지 전개 방식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어떤 식으로 내용을 전개했는지 내용 전개 방식이 4개가 적절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지문 이렇게 있잖아. 문단이 뭐 5개로 나뉘었다 해봐. 그러면 여기 문단, 여기 문단, 여기 문단, 여기 문단. 각각의 문단에 적용된 방식 4개가 적절하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지문의 길이가 많이 짧아지는 편이니까 이렇게 4개 문단으로 되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치?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다면은 이렇게 한 문단씩 우리가 어차피 내용일치 문제 때문에 패턴 1 문제 때문에 문단별로 끊어 있잖아. 그치? 그때마다 선지를 하나씩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 하나를 골라라 라고 했을 때는 지문 읽은 다음에 풀지만 이렇게 가부터 마까지로 잘라 놓은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는 지문 읽기 중에 푸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최근의 패턴을 보면요. 왜 주제통합 지문 있잖아. 가, 나. 이렇게 묶여있는 주제통합 지문 있잖아. 이런 주제통합 지문에서 이 패턴 2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풀면 돼? 선지들이 다 이런 식으로 가는 어쩌고 혹은 뭐 2번은 나는 어쩌고 3번은 가는 나와 달리 어쩌고 4번은 가와 나 모두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하게 섞어놨단 말이야. 그치? 또 심지어 어떤 문제는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가 모두 다 가는 어쩌고 나는 어쩌고 막 다 섞어놨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 주제통합 문제는 얘들아 솔직히 여기에서 6문제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6문제가 나오려면은 여기다가 어휘 문제 하나 넣어야 되고요. 내용일치 패턴 1 문제 넣어야 되고요. 패턴 2 문제 넣어줘야 돼. 그래야지 6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주제통합에서 이렇게 논지전개 방식 문제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요렇게 나왔을 때는 지난 시간에 봤지? 가랑 나가 있으면 어떻게 해? 먼저 가부터 읽고 끊은 다음에 이 문제를 와서 선지들에서 가를 설명한 내용을 먼저 판단해. 그럼 지워지는 게 분명히 있어. 진짜 운이 없는 경우에는 다 적절한데 보통 지워진 게 있어. 그래서 지워놓고 보니까 2번이랑 4번이 남았다. 그러면 나를 읽은 다음에는 다른 선지 보지 말고 2번과 4번만 가지고 판단하면 답 딱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독서에서는 가나로 묶인 지문이 없었잖아. 가나로 묶인 거는 이제 현대시 같은 데서 막 그렇게 했었지. 근데 이제는 독서에서도 가나로 묶인 게 나왔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 읽고 가에 대한 논지전개 방식 설명 지우고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 나를 가지고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잘 나가면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능 시험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2022학년도 수능에서도 이렇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렇게 물은 거야. 주제 통합에서 나온다는 거지, 이 문제가. 그럴 수밖에 없어. 여기서 6문제를 뽑아내려면은
논지전개 방식 문제가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또 여기에서 논지전개 방식 문제가 하나 나와줘 버리면 다른 세트에는 또 넣기가 좀 그럴 수도 있거든요. 물론 두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주제 통합에서 논지전개 방식 문제를 내는 경우가 요즘엔 많아졌다. 가나로 나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가를 먼저 읽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나를 읽고 판단하고 이런 전략을 세워봐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한 실제 기출 문제죠. 푼 학생들도 있겠지만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바로 윗글에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전개 방식이 다른 말로 하면 논지 전개 방식이야. 그렇지? 요 기출 문제의 선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념을 조금만 체크해 볼게. 자 보면은 내용은 이제 지문이 없으니까 보지 말고 유형별로 분류한다. 뭐니 얘들아? 구분이다.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문을 읽으면서 구분된 대상이 나오면 차이점을 찾아. 선생님이 하도 말했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면 들려. 아, 구분됐다. 선생님이 차이점을 찾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환청이 들려. 그럼 여러분이 읽으면서 구분하면서 차이점을 찾겠죠. 그치?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읽을 때부터 구분된 대상을 잘 챙기면요. 이런 문제는 자동으로 OX 판단이 잘 되는 거야. 자, 유형별로 구분한다. 이런 거 참 선지로 많이 나와요. 분류, 구분, 유사한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봐봐. 개념을 정의한다라는 표현 있죠. 그치? 개념 정의. 그다음에 베냐민의 견해라는 것은 이 사람의 관점, 다른 말로 주장, 이론 이런 것들을 설명했는지 그다음에 의의와 한계 나오는 경우 진짜 많지 않니? 보통 얘들아 의의와 한계는 어디 부분에 많이 나와? 지문의 거의 끝부분 특히 이런 의의 그치? 마지막 문단에 많이 나오죠. 그치? 자 그다음에 베냐민의 관점을 활용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다. 선생님이 진짜 강조하는 거잖아. 공차야 공차. 그치? 공통점도 중요한데 차이점은 더 많이 출제 요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또 지문 읽다가 공통점 차이점 나면 또 들려. 어딘가 선생님 있는 것 같아. 차이점이잖아. 선생님 막 옆에서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문 읽으면서 공통점 차이점에 주목했다면 이런 선지 또 빠르게 정확하게 잘 판단할 수 있죠. 그다음에 넘어가 보면은 봐봐. 통시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통시적 관점 들어봤지? 선생님이 수특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어. 무슨 뜻이야? 시대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을 서술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통시적이라는 말은 변천이란 말과 같이 연결해 놓으면 좋아. 그 다음에 뭐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런 식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것을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과정의 단계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 17세기와 18세기와 19세기가 각각 어떻게 달라졌는지 차이점이 드러나기도 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통시적이다라는 거. 변천이란 개념과 연결하면서 기억해놔야 돼요. 서로 다른 견해를 소개한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뭐가 나오니? 차이점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다음에 뭐 베냐민의 견해를 드러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보면서도 여러분이 이게 뭐 통시적이다. 그다음에 분류했다. 관점을 드러냈다. 이런 표현들은 개념으로 잘 눈에 쏙쏙 들어와야 되고 또 그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았죠?